강현수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큰 손을 잡았을 때 그는 몸이 굳어버렸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요? 할인의 맑은 목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웠다. 강현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았다. 8년 전 도윤이 마지막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둘은 크게 다퉜었다. 아버지는 제 꿈을 이해하지 못하세요. 도윤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엘리베이터가 70층에 도착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할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거대한 창문으로 달려갔다. 구름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아이의 감탄사에도 강현수는 웃을 수 없었다. 그는 책상 뒤로 돌아가 할인의 어머니 이력서를 펼쳤다. 송하연, 코펜하겐 대학교 보건정책 석사, 국제구호단체 5년 근무, 희귀질환 캠페인, 기획 및 성공 사례 다수. 강현수는 손이 떨렸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자신의 회사가 추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확장 프로젝트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경력이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할인이 배낭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 보였다. 이게 엄마 일기예요. 병원에서 매일 써요. 강현수는 공책을 받아들었다. 첫 장을 펼치자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다. 할인아, 엄마가 면접에 합격하면 너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사줄게. 엄마가 아픈 건 걱정하지 마. 우리는 꼭 행복해질 거야. 강현수의 목이 메었다. 이 여자는 죽어가면서도 아이 걱정만 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도윤을 잃기 전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가 언제부터 아프셨니? 강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간 다음부터요.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강현수는 숨이 막혔다. 도윤이 죽은 후 이 아이와 어머니는 혼자 모든 걸 견뎌내야 했구나.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송하연 씨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회사에 왔다며 걱정하고 계십니다. 강현수는 즉시 일어났다. 차를 준비해. 지금 병원으로 간다. 할인이 놀라며 물었다. 엄마 보러 가요? 그래, 함께 가자. 차 안에서 할인은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엄마가 저를 혼낼까요? 몰래 나와서요. 강현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는 네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게 될 거야. 병원에 도착하자 할인은 뛰어가며 소리쳤다. 엄마, 면접 보고 왔어요. 송하연은 창백한 얼굴로 딸을 끌어안았다. 할인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강현수가 병실로 들어서자 송하연은 깜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례를. 아닙니다. 강현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송하연은 혼란스러워했다. 이 거대한 회사의 회장이 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현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도윤을 아십니까? 송하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다. 할인만 두 어른의 표정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이. 강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윤의 아내군요. 송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사랑하지만 이해받지 못해 괴로워했어요. 강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8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고집부린 제가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송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할인이 두 사람 사이로 와서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빠가 하늘에서 슬퍼해요. 강현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8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손녀의 작은 손길에 녹아내렸다. 송하연 씨,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발 저희 회사에 와주세요. 당신의 경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 가족이 필요합니다. 송하연은 놀랐다. 하지만 제 병은 최고의 의료진을 구합니다. 할인이도 회사 어린이집에서 돌봐드릴게요. 할인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날 밤 강현수는 오랜만에 도윤의 방에 들어갔다. 8년 동안 그대로 둔 방에서 아들의 일기를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다. 아버지,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죠? 제가 의사가 되어 세상을 구하고 싶다는 꿈을 사랑합니다. 강현수는 일기를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윤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강현수는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70층의 직원 자녀를 위한 힐링랩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송하연 씨를 특별 채용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술렁였다. 회장님,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회사 규정상 문제가. 강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회장입니다. 이해 있으면 나가십시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결정이 회사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감정적인 노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도윤을 잃고 깨달았듯이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었다. 송하연은 다음 주부터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할인이는 70층 힐링랩에서 다른 직원 자녀들과 즐겁게 놀았다. 강현수는 매일 점심시간에 힐링랩에 들렀다. 할인이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겼을 때 그는 비로소 미소를 찾았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다. 일부 임원들이 은밀히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회장이 너무 감정적이다. 회사가 개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특히 전무이사 박철민은 강현수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회사 지분 20%를 보유한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회장의 독단적 결정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박철민은 다른 임원들에게 속삭였다. 강현수는 이런 분위기를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도윤에게 못다한 사랑을 할인이에게 주고 싶었다. 어느 날 송하연이 회장실에 보고서를 들고 왔다. 글로벌 헬스케어 확장안 검토해 보았습니다. 강현수는 보고서를 받아보며 감탄했다. 역시 뛰어나시군요. 도윤이 당신을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송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회사 내에서 저에 대한 불만이 있나요? 강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철민이 강현수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회사 운영 방침에 대해 논의할 일이 있습니다. 강현수는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도윤을 위해서, 할인을 위해서, 그리고 늦게나마 찾은 가족의 소중함을 위해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강현수는 할인의 사진을 보며 도윤에게 속삭였다. 아들아, 아버지가 이번엔 끝까지 지켜낼게.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일찍 강현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다. 회장실에 앉아 송하연의 이력서를 다시 펼쳐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코펜하겐 대학교 보건정책 석사, 국제구호단체 5년 근무, 희귀질환 캠페인 기획 및 성공 사례 다수. 이 모든 경력이 자신의 회사가 추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확장 프로젝트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군. 그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도윤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의사? 우리 회사를 버리고? 강현수가 화를 냈을 때 도윤의 눈에 서린 실망감. 그 다음 주 도윤은 독일로 의학 유학을 떠났고 6개월 후 교통사고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강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후회와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때 비서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산부인과 병원에서 송하연 씨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강현수의 얼굴이 하얘졌다.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해.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현수는 창밖 풍경도 보지 못했다. 도윤을 잃었을 때 그 무력감이 다시 엄습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할인이 병실 문 앞에서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이가 달려와 안겼을 때 강현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엄마가 계속 잠만 자요. 할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강현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송하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급성 백혈병이 악화되어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골수이식이 필요하지만 돈은 문제없습니다. 강현수가 즉시 말했다.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적합한 골수 공여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족 중에 일치율이 높은 분이 있다면 강현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송하연에게는 할인이 외엔 가족이 없었다. 그리고 할인은 너무 어렸다. 그때 할인이 조그맣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엄마를 도와줄 수 있나요? 강현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엄마를 꼭 낫게 해줄게. 약속한다. 강현수는 즉시 병원 원장에게 전화했다. 전국의 모든 의료진을 동원하세요. 골수은행도 다시 확인하고 해외까지 수소문해 보세요. 그 순간 송하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할인아. 그녀의 목소리는 신락같이 가늘었다. 할인이 엄마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일어나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신대요. 송하연은 강현수를 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할인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강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꼭 나아야 합니다. 할인이에게 엄마가 필요해요. 송하연이 힘겹게 말했다. 혹시 도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강현수는 숨이 막혔다. 당신이 도윤을 아시는군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송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현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도윤의 아내? 그럼 할인이는 도윤의 딸입니다. 강현수의 세상이 무너졌다. 8년 동안 찾지 못했던 손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할인이 두 어른을 보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엄마, 왜 울어요? 강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할인의 뺨을 어루만졌다. 할인아, 너는 할아버지의 손녀구나. 할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진짜요? 그럼 네 아빠는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어. 강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송하연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도윤은 회장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강현수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독일에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송하연의 충격적인 고백에 강현수는 온몸이 얼었다. 도윤은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강현수는 벽에 주저앉았다. 아들이 돈 때문에 죽었다는 것?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혼자 죽어갔다는 것? 왜,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강현수는 절규했다. 도윤이 말렸어요. 아버지께 실망만 드렸다고. 아버지는 자신을 이미 포기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강현수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아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8년 동안 손녀와 며느리를 버려두었구나. 용서해 주세요. 그는 송하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할인이 할아버지를 일으키며 말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빠가 하늘에서 슬퍼해요. 그때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다. 환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강현수는 할인을 꼭 안으며 의료진을 바라보았다. 제발 살려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강현수와 할인은 긴 시간을 기다렸다. 할인이 할아버지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자 강현수는 도윤에게 속삭였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강현수는 할인을 깨우지 않고 혼자 병실에 들어갔다. 송하연은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다. 며느리,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늦었지만 가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송하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이를 부탁드려요. 도윤을 닮아서 너무 착해요. 강현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약속합니다. 할인이는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꿈을 이어가 주세요. 아픈 사람들을 돕는 송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강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다. 해가 뜨자 할인이 깨어났다. 할아버지, 엄마는요? 강현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인아,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아빠랑 함께 있으려고. 할인이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강현수도 함께 울었다. 8년 동안 쌓인 슬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날 오후 강현수는 회사에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모든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강도윤 메디컬 재단을 설립합니다. 강현수의 선언에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저소득층 희귀질환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재단입니다. 예산은 제 개인 재산에서 1,000억을 출연하겠습니다. 전무이사 박철민이 반발했다. 회장님,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닥치시오. 강현수가 호통을 쳤다. 이익만 생각하다가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이사 조미란이 끼어들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전체가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강현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분들은 사표를 내십시오. 저는 더 이상 돈만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강현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늦게나마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다. 그 순간 조미란이 아무도 모르게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이 완전히 이상해졌음. 개인 감정으로 회사 흔들고 있음. 대책 필요. 강현수는 회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김 실장, DNA 검사 결과가 나왔나? 네, 회장님. 99.97% 일치합니다. 송아린 양은 분명히 강도윤 전무님의 딸이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강현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과학에 증명한 것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할인이의 눈빛, 웃는 모습, 심지어 고집스러운 성격까지 모든 것이 도윤을 닮아 있었다. 그때 비서실에서
조미란이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외부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강현수는 눈을 번뜩였다. 무슨 소문?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인사에 개입한다는 소문이요. 그리고 송하연 씨의 정체에 대한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강현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조미란 이사, 혹시 당신이 소문을 퍼뜨린 것은 아니겠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미란은 태연하게 답했다. 하지만 강현수는 확신했다. 이 여자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송하연이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에 불안함이 가득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를 들으셨나요? 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린이는 제 손녀가 맞습니다. 이제 모든 걸 공개해야겠어요. 조미란이 끼어들었다. 회장님, 성급한 판단은 위험합니다. 회사 주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닥치십시오. 강현수가 호통을 쳤다. 제 가족 문제에 당신이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조미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다. 송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습니다. 강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8년 동안 숨어서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하린이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강현수는 전사 직원 집회를 소집했다. 1층 로비에 모인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다. 갑자기 왜 집회를?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강현수가 연단에 올라서자 로비가 조용해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더욱 조용해졌다. 8년 전 저는 제 아들과 다퉜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저는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강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아들은 독일로 떠났고 그곳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음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최근에 제 손녀를 찾았습니다. 송하린이라는 아이입니다. 강현수는 하린이의 손을 잡고 연단 앞으로 나왔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할아버지만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강도윤의 딸입니다. 제 손녀입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직원들이 서로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인 송하연 팀장도 이제 제 가족입니다. 송하연이 놀라며 강현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계속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 실수를 인정하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몇 명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조미란이 다른 임원들과 로비 한쪽에 서서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조미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조미란입니다. 좋은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전화 너머로 기자의 관심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강현수 회장이 갑자기 손녀를 찾았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이상해요. 조미라는 아기의 찬 미소를 지으며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사실 그 여자 송하연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회장의 약점을 노린 거죠. 기자가 흥미롭게 반응했다. 정말요? 더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도 정말 회장의 손녀인지 의심스럽거든요. DNA 검사도 조작될 수 있는 거고 조미라는 30분 동안 온갖 거짓말로 송하연과 할인을 음해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기사가 터졌다. 강현수 회장 긴급 기자회견, 숨겨진 소녀 공개. 하지만 의혹 제기, 회장을 노린 여자?
송하연의 의문스러운 접근, DNA 조작 의혹까지. 과연 진짜 손녀일까? 강현수는 아침 일찍 이 기사들을 보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김 실장, 당장 법무팀을 불러 이 기사들 다 고발할 거야. 하지만 김 실장의 표정이 어두웠다. 회장님, 기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SNS에서는 더 심한 글들이 퍼지고 있어요. 강현수가 태블릿을 열어보자 온갖 악플들이 난무했다. 역시 재벌들은 다르네. 갑자기 손녀가 나타나. 저 여자 완전 사기꾼 같은데? 아이 한 명으로 재벌가 노린 거 분명함. 강현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때 송하연이 할인을 데리고 회장실에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울먹인 얼굴이었다. 회장님, 제가 모든 걸 그만둘게요. 송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인이까지 상처받게 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할인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기며 울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나쁘다고 해요. 저 정말 나쁜 아이예요? 강현수는 가슴이 찢어졌다. 8년 만에 찾은 손녀가 이런 상처를 받다니. 아니야, 할인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그는 송하연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강현수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할아버지, 할인이 놀라며 소리쳤다. 송하연이 급히 119에 신고하고 강현수를 부축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강현수는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를 반복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할인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울먹였다. 할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할인이가 혼자 되면 어떡해요.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 즉시 심장 카테터 시술 준비. 송하연은 복도에서 할인을 안고 기도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수술이 시작되고 3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병원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현수 회장 응급실 이송, 손녀 발견 스트레스가 원인? 조미란도 병원에 나타났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받았다. 회장님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신 것 같아요. 회사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곧바로 뉴스로 방송되었다. 수술실 앞에서 송하연은 그 뉴스를 보고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저 여자가 이런 일을 만든 거야. 할인이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조미란 이모가 나쁜 사람이에요? 송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에게 어른들의 더러운 세계를 설명할 수 없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송하연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 언제 의식을 되찾을까요? 내일 아침이면 깨어나실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병실로 옮겨진 강현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할인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요. 할인이가 지켜줄게요. 송하연은 아이 옆에 앉아 지갑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8년 전 도윤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사랑의 말들과 함께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연아,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을 발견했어. 누군가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 송하연은 그 편지를 수없이 읽어봤지만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 도윤이 발견한 그 이상한 일이 혹시 조미란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생각했다. 도윤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누군가 그를 침묵시키려 했던 건 아닐까? 새벽이 밝아오자 강현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할인아, 할아버지, 할인이 기쁘게 소리쳤다. 정말 깨어나셨어요. 강현수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송하연이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모든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하지만 강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때야. 그는 송하연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도윤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송하연은 편지를 꺼내며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현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아들의 죽음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조미란이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걱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강현수는 그녀를 노려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미란 이사,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조미란이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가짜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강현수는 느꼈다. 회장님, 정말 걱정했습니다. 조미란은 꽃바구니를 놓으며 연극하듯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전혀 걱정스럽지 않았다. 강현수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조미란을 똑바로 바라봤다. 고마워요, 조이사. 하지만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조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송하연이 편지를 꼭 쥐고 조미란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미란은 여전히 태연한 척했다. 강현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도윤의 편지를 가리켰다. 제 아들이 죽기 전에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조미란의 얼굴이 하얘졌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때 할인이 할아버지 침대에 올라와 앉으며 말했다. 이모는 왜 매번 엄마를 나쁘게 말해요? 엄마는 좋은 사람인데.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조미란은 당황했다. 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거짓말을 잘 알아채죠. 송하연이 차갑게 말했다. 특히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말은요. 강현수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걸어갔다. 아직 몸이 약했지만 의지로 버텼다. 조 이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기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까? 갑자기 웬 추궁을. 대답하세요. 강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조미라는 마침내 가면을 벗었다. 그녀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가 회사를 망칠까 봐서요. 송하연이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할인이는 정말 회장님의 손녀예요. 증거가 있어요? 조미란이 비웃으며 말했다. DNA 검사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돈만 있다면 말이에요. 강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용솟음쳤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조미란,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15년 동안 믿었던 제가 바보였군요. 조미란이 어깨를 으쓱했. 회장님도 이제 늙으셨어요. 감정에 휘둘려서 회사를 망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강현수는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이 여자를 두고 볼 수 없었다. 김 실장, 강현수가 큰 소리로 불렀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김 실장이 급히 들어왔다. 네, 회장님. 지금 즉시 내부 감사팀을 소집해 그리고 조미란 이사의 모든 업무를 정지시켜. 조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위해. 닥치세요. 강현수가 호통을 쳤다. 15년 동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조사할 겁니다. 김 실장이 전화를 걸어 법무팀과 감사팀에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30분 안에 병원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조미라는 당황하며 강현수에게 애원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회사 생각에서 한 일이에요. 회사 생각? 송하연이 끼어들었다. 남의 가족을 파괴하면서 무슨 회사 생각이에요? 할인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무서워하며 엄마에게 매달렸다. 엄마, 무서워요. 송하연이 아이를 안으며 조미란을 노려봤다.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해요. 당신이 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20분 후 법무팀과 감사팀이 병실에 도착했다. 강현수는 침대에 앉아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조미란 이사의 지난 5년간 모든 업무를 전면 재조사합니다. 계약서, 출입기록, 이메일까지 다 확인하세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조미라는 마지막으로 강현수에게 말했다. 회장님, 후회하실 거예요. 저를 잃으면 회사가 흔들릴 겁니다.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강현수는 차갑게 답했다. 지금 당장 사표를 제출하세요. 조미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가방을 거칠게 들고 병실을 나가며 중얼거렸다. 두고 보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서 병실이 조용해졌다. 할인이가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무서운 이모 안 와요? 강현수는 아이를 안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할인아.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송하연이 도윤의 편지를 다시 펼쳐보였다. 회장님, 이 편지에 더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강현수가 편지를 자세히 보자 도윤의 필체로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계좌번호 472, 89, 1205, 그리고 미란이 추진 중인 해외 투자 계약 수상함. 이게 무슨 뜻이지? 강현수는 편지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 송하연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도윤이 죽기 전주에 누군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는 목소리였어요. 강현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혹시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까? 누군가 도윤을 침묵시키려 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김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조미란 이사의 컴퓨터에서 엄청난 증거가 나왔어요. 무슨 증거? 해외 계좌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이 5년 동안 127억 원어치나 발견됐습니다. 강현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127억 원이라니, 조미란이 그 많은 돈을 횡령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8년 전 독일 출장 기록에 강도윤 전무님과 같은 시기에 독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송하연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조미란이 도윤을? 강현수는 온몸이 떨렸다. 만약 조미란이 정말 아들을 해쳤다면 자신은 15년 동안 아들의 원수와 함께 일해온 셈이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 강현수가 소리쳤다. 모든 증거를 넘기고 철저히 수사받게. 김 실장이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다. 횡령죄와 살인 혐의로 조미란을 고발한다고 신고했다. 그날 밤 늦게 조미란은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새벽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현수 회장 측근 조미란 127억 횡령 혐의로 체포. 8년 전 후계자 의문사와 연관성 수사 예정. 경실에서 뉴스를 보던 강현수는 눈물을 흘렸다. 8년 만에 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다. 도윤아,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송하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도윤도 기뻐할 거예요. 할인이는 할아버지가 우는 이유를 몰라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눈물을 닦아줬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할인이가 있잖아요. 강현수는 손녀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는 비상이사회가 열렸다. 조미란의 체포 소식에 임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강현수는 퇴원 후 즉시 회사로 향했다.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모두 일어섰다. 앉으세요. 강현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다. 도윤기금 설립 계획서입니다. 한부모 가정과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살펴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1,0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사회 공헌 사업이었다. 그리고 회사 내 투명성을 위해 모든 계약과 거래 내역을 외부 감사를 받겠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회사 수익에 타격이 있을 텐데 수익보다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강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조미랑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사회가 끝난 후 강현수는 70층 회장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8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그때 문이 열리며 송하연이 할인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아이는 새 원피스를 입고 할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오늘 첫 출근이에요. 강현수가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할인이가 제일 예쁘네. 송하연도 정식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팀장에 임명되었다. 그녀의 꿈이었던 국제 의료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도윤도 기뻐할 거예요. 강현수는 창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들에게 속삭였다. 도윤아, 아버지가 내 꿈을 이어가마. 그리고 네 가족을 끝까지 지킬게. 오후가 되자 옥상 정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도윤기금 출범식이었다. 강현수는 할인의 손을 잡고 준비된 현판을 공개했다. 강도윤 의료 지원 기금. 아들의 이름이 금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할인이 현판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할아버지, 여기 아빠 이름이 있어요. 그래, 할인아, 네 아빠의 꿈을 할아버지가 이어가는 거야. 송하연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 도윤이 살아생전 그토록 원했던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해가 석양으로 물들어갈 때 강현수는 할인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이건 네 아빠 것이었어. 이제 네 거야. 상자를 열자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 도윤이 의대생 시절 항상 차고 다니던 시계였다. 할인이 작은 손목에 시계를 차며 말했다. 예뻐요. 아빠가 주신 선물이네요. 강현수는 손녀를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시는 가족을 잃지 않겠다고. 그날 밤 뉴스에서는 조미란의 추가 혐의가 보도되었다. 독일에서의 행적과 의심스러운 통화 기록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었다. 강현수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남은 인생은 할인과 송하연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다. 강현수는 도윤의 사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아들아, 이제 편히 쉬어라. 아버지가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까.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밤이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할인이 새 침대에 누워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시계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침내 찾은 가족의 품에서 평화로운 꿈을 꾸기 위해 여러분, 강현수 회장과 손녀 할인의 가슴 아픈 재회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은 가려질 수 있지만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강현수는 조미란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회장실로 돌아온 그는 도윤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송하연이 할인의 손을 잡고 들어왔. 할인이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할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저도 회사에 다녀요. 강현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순간 김 실장이 급하게 들어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조미란이 구속 중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강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은 지장 없지만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송하연이 할인을 안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혹시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닙니다. 강현수가 단호하게 답했다. 조미라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니. 그날 오후 강현수는 내부 감사 결과를 받아보았다. 조미란의 횡령 규모는 127억 원을 훨씬 넘어 200억 원에 이르렀다. 더 충격적인 것은 8년 전 도윤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들이었다. 독일 현지에서 발견된 CCTV 영상에는 도윤이 죽기 전날 조미란과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강현수는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조미란이었구나. 회장님, 독일 경찰에서도 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실장의 말에 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강현수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1층 로비에 모인 500여 명의 직원들은 수근거리며 불안해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현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회사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는 모든 직원을 놀라게 했다. 강도윤 메디컬 재단을 설립합니다. 예산은 1,000억 원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 재단은 희귀질환 환자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강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다. 제 아들 도윤의 꿈이었던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회사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현수는 잠시 침묵하다 단호하게 답했다. 수익보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일부 임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현수는 70층에 새로 만든 키즈존을 방문했다. 직원 자녀들을 위한 보육 공간이었다. 할인이가 다른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강현수는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할인이 달려와 안겼다. 여기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강현수는 아이를 안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그때 송하연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인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강현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할인이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오후 늦게 강현수는 혼자 도윤의 방을 정리했다. 8년 동안 그대로 둔 방 안에는 아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의학 서적들, 스테토스코프, 그리고 마지막에 쓴 일기장. 강현수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아버지께 저는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꿈과는 다르지만 제 꿈도 소중합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강현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다. 8년 전에 이 글을 읽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랐을 텐데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할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강현수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불렀다. 할인아, 이리 와. 할아버지가 네 아빠 이야기를 들려줄게. 할인이 무릎에 앉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현수는 도윤의 사진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어. 아픈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지. 그럼 저도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너는 아빠를 쏙 빼닮았어. 강현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날 밤 강현수는 옥상 정원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조미란의 배신, 아들의 죽음, 그리고 뒤늦게 찾은 가족, 인생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할인과 송하연을 위해, 그리고 도윤의 꿈을 위해. 다음 날 아침, 강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오늘은 강도윤 메디컬 재단 첫 번째 수혜자를 선정하는 날이었다. 전국에서 온 500여 건의 신청서 중에서 가장 급한 환자들을 우선 선별했다. 그중 첫 번째는 7살 백혈병 환아였다. 가난한 농가의 아이로 치료비가 없어 포기 직전이었다. 강현수는 즉시 전액 지원을 지시했다. 김 실장,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송하연과 함께 재단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해외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도 만들어야겠어요. 송하연이 제안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도윤도 그런 걸 꿈꿨을 거예요. 두 사람이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동안 할인이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뭘 그리고 있니? 강현수가 물었다. 아빠랑 할아버지랑 저랑 엄마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할인이 그림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강현수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이의 그림 속에서 네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할아버지 방에 걸어둘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인이 짜장면을 먹으며 입주위를 까맣게 묻히자 송하연이 웃으며 닦아주었다. 강현수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8년 동안 놓쳤던 이런 순간들을 이제라도 만끽하고 싶었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인이 졸며 말했다. 할아버지, 내일도 함께 회사 갈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할인이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심심해. 아이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엄마 품에 안겨 스르르 잠이 들었다. 강현수는 백미러로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조미란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김 실장, 강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이제 정말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왔구나. 도윤의 죽음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현수는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조미란이 자백했습니다. 8년 전 일에 대해서요. 강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드디어 아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 온 것일까.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송하연에게 할인을 부탁하고 강현수는 경찰서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무서웠다. 혹시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미란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횡령뿐만 아니라 강도윤 씨 살해에 대해서도요. 강현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정말로 조미란이 아들을 죽였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형사가 조심스럽 설명을 이어갔다. 도윤 씨가 조미란의 횡령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입막음을 위해서. 강현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15년 동안 믿고 함께 일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니. 면회를 신청하시겠습니까? 형사가 물었. 강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듣고 싶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면회실에서 조미란을 마주한 순간 강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때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다니. 회장님, 조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강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도윤을? 조미란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필요했어요. 제 아들 수술비가. 그런데 도윤이 제 계좌를 발견했어요. 강현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였다는 말이냐? 정말 실수였어요. 그냥 협박만 하려고 했는데. 도윤이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조미란이 흐느끼며 계속 말했다. 순간 화가 나서 밀쳤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강현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면회실을 박차고 나와 복도에서 흐느꼈다. 8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의문들이 이렇게 끔찍한 진실로 밝혀지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현수는 도윤의 무덤을 들렀다. 아들아, 아버지가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강현수를 할인이 반갑게 맞이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강현수는 아이를 안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해 살아야 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 그는 아이와 송하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다. 물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아빠가 나쁜 사람 때문에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할인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하지만 그 나쁜 사람은 이제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아빠의 꿈은 우리가 이어갈 거고. 송하연도 눈물을 흘리며 강현수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도윤이 기뻐할 거예요. 진실이 밝혀져서 그날 밤 강현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8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부터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강현수 회장 아들 살해 사건, 15년 측근이 범인, 조밀한 전 이사, 횡령 후 살인까지 재벌가 내부의 충격적인 배신. 하지만 강현수는 더 이상 언론에 신경 쓰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오히려 그는 강도윤 메디컬 재단 사업에 더욱 매진했다. 첫 번째, 수해 아동 7살 민준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강현수는 진심으로 기뻤다. 도윤아, 내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한 달 후 강현수는 옥상 정원에 작은 기념관을 만들었다. 강도윤 추모관. 그곳에는 도윤의 사진과 그가 쓴 일기, 그리고 의대 시절 사용했던 스테토스코프가 전시되어 있었다. 개관식 날 많은 직원들이 참석했다. 강현수는 마이크를 잡고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 도윤은 의사가 되어 세상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그 꿈을 직접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대신 이뤄나갈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할인이 할아버지 옆에 서서 아빠 사진을 보며 말했다. 아빠, 할아버지랑 제가 아빠 꿈을 이뤄드릴게요. 강현수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다. 그 순간 강현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실장으로부터 온 문자였다. 회장님, 조미란이 감옥에서 또다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강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할인이 할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강현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휴대폰 속 미완성된 문장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조미란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혹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